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주제예요. 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네. 관련된 주제인데 그 전에 앞서서 좀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할 이슈가 네네. 있습니다. 네네. 바로 애플카. 네. 지금 애플과 관련 이제 네. 수혜주들이 또 네.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지금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자인데 어제도 큰 뉴스가 나왔고 오늘도 큰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는 이제 LG 이노텍이 테슬라에다가 1조 정도의 규모의 전장용 카메라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LG 이노텍에서 애플카 전담 TF를 만들었다. 전담 TF. 네네. 오, 네. 본격적이다 이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장 직속 조직이고요. 네. 이제 팀장이 상무급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력한 공급 부품은 카메라가 지금 제일 어떤 주력이고요. 네.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애플도 그렇지만 카메라가 좀 중요한 이제 어떤 센서 그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씁니다. 그래서 아. 라이다 부품 공급도 유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V2X라고 해서 이제 통신 차량용 이제 전용 통신 프로토콜 네. 이런 쪽으로도 좀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런 쪽도 지금 뭐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게다가 또 MC넥스도 네. 정말 대표님의 최애템. 그렇죠. MC넥스도 지금 흐름이 네. 괜찮거든요. 우리 민동욱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일단 그 LG 이노텍이 이제 대장주로 치고 나가니까 네. 전장 카메라 관련주들이 다 좋아요. 오늘 음. 보니까 LG 이노텍도 좋고 MC넥스도 좋고 세코닉스도 좋고 네. 옵트론텍도 좋고 파트론도 좋고 와. 네. 역시 또 이제 이 낙수 효과들 낙수 효과까지. 그렇죠.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정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올해 그 어떤 주요 어떤 주도주 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용 전장 부품이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오. 네. 근데 너무 네. 연초에 달리면 이게 또 작년처럼 또 애플 아이카가 이제 애플카가 또 네. 그죠 재앙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현대 쪽에 왔었는데 현대 쪽에 왔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LG한테 왔으니까 네. 이제 뭐 애플도 다 여기저기 다 건드려보고 해볼까 별 볼 일 없으니까 네. 다시 왔겠죠. 네, 아. 이제는 좀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섞인 기대.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네네. 희망을 조금 더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네네. 좀 봐도 더 괜찮겠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LG 네. 에너지 솔루션. 네. 여기에 또 지금 벌써 기관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세계 2위 업체죠. 네. 네.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2등이고요. 점유율은 네. 한 21% 정도 됩니다. 그 1등 업체가 이제 중국의 CATL이죠. 네. 거기가 한 31% 정도 되고요. 이제 주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각형 캔 같은 데다가 이제 4대 소재를 넣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 네. 4대 소재를 이제 캔 안에 넣으면 이제 캔 타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각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삼성 SDI가 주로 생산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카레 봉지 같은데 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셀을 만드는 뭐 그런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쓰는 원통형 배터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2월에 LG 화학 전지 부문 사업이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 요즘에 되게 말 많죠. 네. 물적 분할하는 회사고요. 작년 매출은 17조 6천억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9,33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3% 정도고 뭐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뭐 미래 성장을 많이 땡겨온 부분이 있겠죠. 올해 실적 전망치는 22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부문별로 보면 전기차가 65%, 소형 이제 우리 휴대폰 뭐 배터리 쪽이 29% 정도 되고요.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발전소 쪽에서 쓰는 게 6% 정도 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GM, 현대차,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관심이 엄청 집중되고 있는데 네네. 와 청약가가 무려 30만 원대예요. 그렇죠. 와, 역대급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적정할까요?
뭐 적정하게 보세요. 항상 시장은 옳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당장은 물량이 타이트한 부분 때문에 음. 수급적인 이슈가 좀 크다고 보긴 해요. 네. 일단은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이 70조에서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러면 시가총액 2등 아니면 3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SK 네. 하이닉스가 2등이잖아요. 네. 2등 아니면 3등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가요. MSCI라든지 FTSE라든지 이런 이제 그 글로벌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특례 편입이 거의 유력하거든요. 거의 오. 사실상 특례 편입인데 네. 그러면 제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2등, 3등 업체니까 바로 채워야 되죠. 기계적으로 그렇죠. 사야 됩니다. 네. 그죠? 사야 되는데 아. 물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땡겨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청약이 몰리고 청약에 실패를 하면 어떡합니까? 시장에서 사야 돼요. 그럼 너무 비싸게 사니까. 그렇죠. 비싸게 사야 되니까 어쨌든 막 지금 음. 담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걸 아니까 네. 몇몇 스마트 머니들은 또 이걸 보고 들어오는 거고 막 미리 땡겨 넣는 거고. 정말 관심이 이렇게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그리고 또 개미 투자자 분들까지도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따상 관심을 뭐 기대하고서 그런, 지금 네.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30만 원에 따상이면은 그렇죠. 세상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수요 공급인데 수요는 많잖아요. 지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크에 채워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을 특정 비중 이상 채워야 되는데 네. 그거는 가격 불문이에요. 무조건 비중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이제 문책을 받죠. 본부장님한테. 네. 아니 상장 이후에 금방 또 네. 액면 분할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금방. 그래서 좀 물량을 일부러 적게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도. 이제 이게 위협하네요. 과도하게 이제 공모 시장이 또 이렇게 뜨거워지면 또 이 부작용이 있어요. 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또 네네. 외형 성장을 크게 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사업들에 좀 투자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지금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북미 쪽하고 유럽 쪽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뭐 CATL하고 BYD 같은 회사들하고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고 미중 전쟁 어떤 갈등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는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북미하고 유럽 쪽을 강력하게 공략을 해야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공장이 70기가와트시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번에 이제 자금 조달해서 한 100기가와트시 정도로 이제 30-40% 이상 늘리는 목표고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커집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이요? 5기가와트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향후 160기가와트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GM하고 합작법인인 이제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한 회사. 여기가 1공장부터 2공장, 3공장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티스하고 조인트 벤처가 또 이제 거기 또 생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를 타깃으로 한 원통형 배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까지 네, 다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하고 나면 이게 또 엄청나게 이제 160기가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현대차하고 또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거기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2025년까지 연평균 한 60기가 매년 60기가와트시 정도의 증설이 필요할 걸로 계획이 되고 있고 이거는 캐펙스로 보면 이제 연간 4조 5조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부터는 좀 이익이 좀 많이 네. 회사 현금이 많이 돌아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요때부터는 이제 24년부터는 회사 현금으로 캐펙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보기 전에 항상 네네.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LG 화학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LG 화학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쫙 올라갔다가 그렇죠. 뭐 며칠 사이는 살짝 흘러내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올라간 상승한 이유도 네네. 이 상장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금 지분의 80%가 LG 화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분 가치가 올라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그 시총이 커지면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네. LG 화학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 납품하잖아요. 뭐 이제 양극재도 납품하고 네. 그리고 CNT 소재도 납품하고 여러 가지 납품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비즈니스 동조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갈수록 LG 화학도
평가가 오, 다시, 같이. 네. 오. 그러니까 분할하나 봐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네네. LG화학에 대해서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맞습니다. 없다. 역시나 이렇게 같이 흐름이 좋은 그런 상황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LG화학 주식 가지신 분들은 화가 나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화가 나지만 네, 이렇게 또 같이 그렇죠.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우리나라 이 코스피 시장에 도움이 네.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점이거든요. 네네. 좀 무리를 주는 것인지 네.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인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무리를 줄 것 같아요. 무리를 네. 주나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연간으로 못할 때도 20조 버는 회사인데, 네. 그죠? 시총이 100조잖아요. 그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막 나중에 이익 많이 낸다고 가정해도 연간 한 3, 4조 내는 회사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시총 넘을 수도 그렇죠. 이게 있는 너무 상황이네. 과도하게 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버밸류 됐다고 네.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은 2,000조고 새로운 수급이 막 들어오진 않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막 새로운 신선한 머니가 들어오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결국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스펀지처럼 쭉 들어서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대형 IPO가 잇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한정적이죠. 유동성이라는 거는 한정적인데 계속 큰 어떤 스펀지들이 들어오면 유동성을 아이고. 쫙쫙쫙 빨아들여서 결국 뭐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네.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꼭 이렇게 이제 대형 IPO들이 들어와서 네.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되는 종목 안 되는 종목의 차별화가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안 하면 네. 힘든 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우라가미 군요 이야기하면서 그죠? 네네. 사계절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걷어 먹어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씨를 뿌려도 잘 안 자라거든요. 네네. 봄에 씨를 뿌려놓고 이제 걷어 먹을 수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잘 보시는 게 좀 승률을 높이는 방법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지레 짐작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은 이 뜨거운 관심 때문에 쫙 2등까지 올라갔다가 네네.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네. 생각으로 쭉쭉쭉쭉 또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작년에 되긴 해요. 카카오뱅크 기억나시죠? 카카오뱅크 네. 마지막에 이제 막 주가가 이제 오버슈팅할 때 그때 인덱스 수급들이 막 샀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다음부터 쭉 밀렸죠. 카카오페이도 네, 그렇죠. 좀 흘러내리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비상장 기업들 상장 IPO가 너무 좀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유통 주식들이 너무 싸고 실적도 좋은데 왜 기업 가치를 이거밖에 못 받고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은 왜 이렇게 이런 밸류를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은 우리는 항상 옳다. 그렇죠. 시장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투자자는 큰일 납니다. 투자자는 항상 시장에 적응하는 적응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시장이 틀렸어. 내가 오라 이런 돈 못 벌어요.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으로 네네.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 흥행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2차 전지 테마 수혜주들도 동반 같이 막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저기 어제 상한가 목요일날 상한가 친 종목들이 뭐 나인테크, GI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된 이제 업체들은 LNF 양극재 하는 회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뭐 2차 음극재 이제 실리콘 첨가제 하는 회사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동박 네. 전지박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장비회사 양극재 장비회사 CIS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인테크, GI텍이 네. 이제 녹화일 기준 어제 네네. 상을 쳤죠. 네네.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랬을까요? 나인테크부터. 네, 뭐 일단 소개해 2차 주시면요. 전지 공정 장비 업체고요. 공정 장비 업체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100%입니다. 100%요? 네, 그래서 연동성이 큰 편이고요. 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올랐죠. 같이 움직이겠네요. LG 네네, 에너지 맞습니다. 솔루션이랑 네. 아주 굉장히 착 좀 붙어서 그렇죠. 심플하다 그렇죠. 진짜. 거의 프록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GI텍은 네. 또 어떤 기업일까요? GI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슬롯 다이 제조 기업입니다. 이제 슬롯 다이가 뭐냐면요. 네. 스테인리스 특수광으로요.
만든 대형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기요. 네, 오. 주사기를 어디 쓰냐면 이 알루미늄 박이나 전지박이나 이런 이 얇은 그 금속 그 박에다가 네. 5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어떤 그런 전극제를 뿌립니다. 요 분사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보통 이제 공장 2차 전지 공장 셀 공장 하나 만들면 최소 100개 정도 필요하고요. 이제 장비가 대당 한 1억 정도 하니까 보통 공장 하나에 1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사기니까 이게 달아요. 계속 쓰다 보면. 네. 그래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항상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보통 대당 유지 보수 비용이 장비 단가의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3천만 원씩 매출이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지금 네. SK 이노베이션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 고객사입니다. 이 그러면은 나인테크랑 지아이텍은 네네. 이미 상을 쳤는데 네, 앞으로도 또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뭐 음. 이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라서. 네. 이미 네. 상 쳤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약간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뭐, 하고. 또 뭐 시장이라는 게 뭐 네. 그렇죠. 이제 항상 이제 펀더멘털은 우리가 음. 이제 개와 주인의 비교를 했는데 이 주인은 어떤 일단 방향성으로 먼저 가고. 가지만 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는 주가다 이렇게 개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와 알겠습니다. 주인, 네. 개의 움직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다. 방향성을 네. 알 수 있죠. 그래도 네. 또 LNF는 이상하게 LNF는 또 같이 동반 상승하지는 않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작년에 양극재 업체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어. 네, 보통 뭐 많게는 두세 배씩 대부분 네. 올랐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급적으로 약해진 데다가 네. 올해 또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아. 세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동안에 뭐 좀 싸게 사신 분 두세 배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약했던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그때 양극재 대비해서 덜 올랐던 종목들이 특히나 작은 종목들이 지금 막 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간 지금 최근 흐름은 그렇게 막 네. 썩 좋지는 않지만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수혜 기업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봐도 일단은 괜찮을까요? 단기 재료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 제가 작년에 2차 전지가 섹터가 왜 그렇게 강했냐라고 네, 네, 네. 이제 한번 분석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전기차 시장이 7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됐어요. 네. 2021년이. 근데 실제로 100% 넘게 성장했거든요. 오. 항상 이제 그 기대치보다 많이 할 때는 주가가 오버슈팅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 성장을 할 수 있냐? 네. 벌써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5%에서 10% 가는 건 쉽죠. 네. 그런데 10에서 20% 가는 건 더 어렵죠. 어렵죠. 네.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좋게 봐도 30%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어떤 그 기대 수준을 가지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다. 네. 아. 그래서 어떤 성장은 하지만 이거를 이제 너무 성장을 과도하게 작년에 땡겨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좀 어떤 그 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 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착각을 네. 해서 너무 고점에 잡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또 유치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대체 그럼 이 큰 돈을 가지고 어떤 네.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뭐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할 건데요. 뭐 이제 뭐 형광체, 뭐 LED 형광체 뭐 이런 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2차 전지 실리콘 첨가제. 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는 다 흑연 소재를 씁니다. 네. 흑연을 쓰는데 흑연 대신에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만들면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네, 용량이 10배가 네. 커지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실리콘을 쓸 수가 없냐면 실리콘은 충방전 때 부피가 변합니다. 4-5배 부풀었다가 부풀으니까. 네, 그럼 터지겠죠. 네. 네, 그래서 실리콘을 100%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흑연에다가 실리콘 첨가제를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5%, 6% 정도를 섞어서 쓰는데 네. 그게 굉장히 고부가 산업입니다. 음극재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납품이 돼서 네.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 오. 거기에 이제 좀 적용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 이제 계속 모델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주가는 최근에 좀 약세거든요. 네. 왜 이 수혜를 못 받을까요? 최근 주가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그리고 시총이 이제 네. 조단위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이렇게
이런 단계 테마성으로 테마성을 움직이기에는 막 이렇게 하기는 이제는 몸집이 무겁다. 너무 커졌어요. 너무 네, 무겁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받은 투자 자금으로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좀 네네. 소개해 주시죠. 일단 유럽 헝가리 제1공장에서 생산한 전지박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품질 승인을 받은 걸로 파기되고 있고요. 음. 네,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전지박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두산전자였고요. 이 회사는 이제 두산전자. 네, 두산전자였는데 이제 분리돼서 나와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됐고요. 이제 원래는 동박을 했어요. 동박이요. PCB 쪽에 쓰는 네. 동박이죠. 동박을 하다가 이제 전지박 쪽으로 진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은 2차 전지, 전지박. 그러니까 동박은 이제 음극재 만들 때 쓰거든요. 네. 이제 동박에다가 흑연을 이렇게 코팅을 하면 음극재가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에다가 NCM이나 NCA 같은 걸, LFP 같은 걸 붙이면 양극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알박하고 동박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유럽 진출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네네.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 어쨌든 이제 유럽 쪽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네. 유럽하고 북미, 특히나 이제 북미가 작년에 굉장히 북미가. 성장세 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친환경을 안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을 하느라고 그죠? 왜냐하면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북미가. 네. 그런데 지금 뭐 미국 분위기에서 중국산 배터리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되게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선반영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IS 2차 전지 장비주로 네네. 2차 전지 장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공정에서 양극재 쪽을 이제 다 이렇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제 양극재 쪽에 거의 일관 공정 수준의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분 검토 중이라는 이슈들이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회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에도 납품을 하고요, 장비를. 그리고 항상 또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될수록 또 이렇게 회사가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산업이 네네.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이 분야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미래 어떤 그림들이나 네. 미래 실적들을 좀 많이 당겨서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네. 이런 종류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기대를 하는 주식들이 가장 잘 갈 수 있는 시점이 봄이나 여름, 그죠? 사계절에서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상향한다는 그림이 훼손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시점이고 네. 오히려 좀 이제 저평가돼 있는데 실적은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오히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시장이라는 건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 항상 감안하시고 네, 너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주제 너무너무 궁금했던 주제였어요. 네. 이 너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되지? 언제 빼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내 네네.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네. 내친 주소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네. 최근에 좀 한동안 흐름이 너무 안 그렇죠. 좋아서 약간 힘든 네. 시기를 보내다가 네. 다시 흐름이 지금 최근에 네. 너무 괜찮아요.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 궁금하거든요. 친구분 정말 대단하시다고. 매도를 안 칭찬해드리는- 하는 친구예요. 네, 매도 버튼을 잊어버리신 분 같은데. 네, 매도가 뭔지 모르는 친구거든요. 그걸 존버를 해서 네. 다시 플러스로 한다는 거는 종반은 승리한다. 네, 참 이 네, 대표적인 성공 사례 아닐까 이게 싶은데 가치관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작년에 좀 한국 항공우주를 좀 봤던 부분들이 네. 생각보다 좀 열리지 않았고 그게 이제 올해 반영이 조금 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좀 딜레이 됐던 네. 측면이 있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크게 기대하던 부분은 K방산. K방산. 네, K방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할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고 그러죠. 난사군도 쪽은 다 이제 중국 어선들이 와서
캬지를 하고 있죠. 수요가 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방산 수출이 너무 좋습니다. 오. 너무 좋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네. 이 우리 T-50을 난사군도 쪽으로 출격을 시켜서 음. 중국 어선들 사실상 군선이죠. 네. 그런 거를 쫓아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이거 너무 가성비 좋은데 오. 이게 T-50이 고등 훈련기라고 하지만 네. 미사일 장착이 돼요. 아. 네,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싸다. 네. 500억짜리인데 이거 뭐 기존에 뭐 F-16 떨어지지도 않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태국 쪽에서도 구매를 하고요. 말레이시아에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이제 그 KF-21 가지고 공동 개발 가지고 분담금 안 주고 막 애먹였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어쨌든 이제 국방장관이 새로 와가지고 막 애를 먹였는데 그게 네. 좀 해결이 되고 너무 잘 나왔으니까 이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네네. 네, 갑자기 또 돈 준다고 네, 그래서 또 엔지니어 다시 파견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중동 쪽에 2분기쯤에서 대규모 수주가 있을 것 같다. 우와. 이런 기대감들이 좀 지금 그리고 중동 쪽에 지금 방산 전시회가 네. 조만간 뭐 지금 큰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또 대규모 수출 계약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분이 정보를 한 이유는 정말 괜찮은 종목은 아무리 눌려 있어도 네네. 꾸준히 기다리다 보면 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그 맞습니다.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아이템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상한 종목들을 안 소개시켜 안 하죠. 주시기 네. 때문에 우리는 좀 테마성은 꼭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마성은 조심하라고 네. 또 말씀을 이야기하죠. 드리죠. 네. 또 이제 올해 또 그 누리호 또 발사하잖아요. 네. 누리호 또 추가 또 발사 기대해야죠. 있죠. 네. 누리호 추가 발사 있고요. 그럼요. 그 작년에 누리호 발사 때 못 팔아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셨잖아요. 그죠? 어차피 팔 생각이 없었어요, 네. 친구는요. 아 네. 그래요? 그럼 언제 판대요? 우리나라 이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성을 그렇죠. 미래에 베팅을 하셨구나. 네, 꾸준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해요? 그때 또 워낙 또 좋게 설명을 잘 네네,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냥 믿고 갑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수기 그리고 이제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동안 뭐 생산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워낙 또 밀려 있었어요 수주가 이게 또 이제 뭐 또 수주가 재개가 되면 네. 또 여기서도 업사이드가 또 있어요. 아. 네. 우주항공도 열려 있고 네. 민수기 부품도 열려 있고 방사는 너무 좋고 네. 올해는 턴어라운드 크게 올해는 기대. 턴어라운드 네네.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네네.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